미래기술의 향연 CES 2022가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기술과 또 향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올해 주요 키워드로 사용자 경험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권순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기자, 일단 삼성전자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또 키워드는 미래를 위한 동행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미래상을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건지 좀 어떤 힌트들이 나왔습니까? 제가 라스베가스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안타깝게도. 이게 사용자 경험이 좀 주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경험 속에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제품의 기술이라든지 작품의 상품성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싱리스하게 정말 끊김없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서 경험을 갖게 되느냐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를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품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제품과 제품들을 서로 연결을 시켜서 사람들의 일상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연결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모바일폰만 아니라 뭐 TV라든지 세탁기, 건조기 같은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내가 이거를 좀 뭔가 사용할 때 정말 그 삼성이라는 그 솔루션 안에서 좀 색다른 사용자 경험을 해주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가장 눈에 띈 그 제품 중에 하나는 더 프리스타일이라는 제품이었는데요. 한 요만한 사이즈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좀 하나 달라 그랬는데 아직 못 준다 그래가지고 한 요만한 사이즈의 어떤 빔 프로젝터입니다. 그러면은 이 빔 프로젝터를 가지고 이제 천장에다 쏘면 우리가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 보듯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캠핑장 같은 데 가서 차에다가 이렇게 사서 차를 스크린으로 쓸 수도 있고, 저희 방송국에 있는 이런 스크린들도 그냥 거기서 빔 프로젝터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뭔가 지금 모바일 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누워서 볼 때도 있고 책상 위에서 볼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사용자 경험들을 빔 프로젝터 100인치까지 확장이 가능한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을 좀 주는 겁니다. 근데 빔 프로젝트를 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키면 이거를 뭐 초점 맞추기도 좀 힘들고 광량 맞추기도 좀 어렵고 이게 벽이 또 우둘두둘하면 그게 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한 번에 자동으로 좀 맞춰주기도 하고요. 거기서 뭐 빅스비 있잖아요. 빅스비. 하이 빅스비 그러면은 스마트폰이나 TV와 연동을 해서 저 TV에 나오는 옆방에서 저 TV를 보고 있다면 내가 이쪽 방에서 이 TV를 연동을 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뭐 다른 제품들과의 어떤 그 IoT로서의 연결 그런 기능들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게임이라는 시장들도 굉장히 좀 커졌는데, 그러면 그 게임이라는 그 서비스도 요즘에는 게임기라는 기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로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스마트 TV가 그냥 있으면 그 TV 가지고 그냥 그대로 클라우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양한 게임 회사들이 이 TV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솔루션도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에 전문화된 그런 TV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했던 가전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비스포크잖아요. 그 비스포크는 뭐 냉장고라든지 뭐 건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제품 디자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을 좀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미국에 좀 진출을 해서 그 샵 You Make, 그러니까 당신이 만드는 당신의 집 이라는 컨셉으로 비스포크 디자인을 뭐 스마트폰도 비스포크 디자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뭐 모든 집안의 인테리어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삼성전자의 제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홈 허브라는 것도 좀 공개가 됐는데요. 삼성전자 부회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better tomorrow we all seek. Enabling people to reach beyond their dreams. A planet protected so others can experience its wonders. Innovation as the spark for change. 이렇게 삼성전자 한번 정리를 해봤고 이번에는 현대차 얘기도 한번. 발음이 굉장히 한국적이시네요. 저희들이야 뭐 듣기 편한 토익 맞춤형 그런 발음이었고요. 현대차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계속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는 메타 모빌리티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와, 진짜 많이 나간 개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이전에는 자동차라는 상품을 만드는 회사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자동차라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을 어떻게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줄 건가에 대한 솔루션, 이게 결국 경험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보틱스 회사로 좀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로보틱스와 메타버스를 결합한 것이 이제 메타 모빌리티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 이동의 경험을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연결해주는 기제로서 로보틱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개념으로 좀 사례를 들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뭐 저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해외에다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의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메타버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외 공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서 그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이게 잘못됐네라는 걸 알고 이걸 이제 고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스마트 팩토리에 있는 로보트가 로보틱스가 제가 이 메타버스에서 하는 행위를 그대로 그 실제 현장에서 옮겨주는, 그래서 인간의 이동의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이거를 이제 가상 공간으로 연장하고 가상 공간을 다시 물리적으로 연결해 주는 건 로보틱스로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이동에만 초점을 맞췄었다 그러면은 사람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사물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보여주는 저런 그 로봇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사물이 움직이는 거죠.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모든 사물에다 이동성을 부여하는 그런 개념도 좀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로보틱스의 한 종류로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뭐 무거운 거를 들거나 할 때 여기에 이제 뭔가 웨어러블 로봇을 달게 되면 무거운 걸 좀 들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로보틱스의 한 종류로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회장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Then we can completely change the way we think about movement. From a technology perspective, combining our robotics with the metaverse will have a huge impact. Our mobility solutions will be expanded into what we call meta mobility. 현대차의 그 메타 모빌리티도 어떤 확장성을 보일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LG전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월드 프리미어 온라인 행사도 열었고 계속해서 어떤 더 나은 일상에 대해서 뭐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기술이나 제품들을 공개했습니까? 참 일상이라는 단어가 올해 CES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상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어떤 평범한 하루라는 단어로 쓰였었는데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평범한 하루에 대한 그 갈망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굉장히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그냥 쉬거나 밥을 먹거나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나의 정말 말 그대로의 일상,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개념이 좀 더 강해지다 보니까 이 가전제품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모빌리티 중심의 어떤 CES가 있었다 그러면 이번에 CES에서는 의외로 가전제품, 그 가정 내의 어떤 디바이스 기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프리미엄 가전회사인데 여기서 나온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공기청정기 하나를 두더라도 사람들이 공기청정기를 했을 때 뭐 여름엔 좀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겨울엔 좀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청정을 해주면서도 온도를 맞춰주는 그런 공기청정기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좀 집에만 오래 있으니까 뭔가 좀 식물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걸 또 흙 퍼오고 뭐하고 하려면 이제 번거롭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집안에서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식물 생활가전 티운 오브젝 컬렉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집안이란 공간에 더 나은 일상에 대한 뭔가 비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은 이제 모빌리티인데 모빌리티는 사실 움직이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집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나 모빌리티라는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좀 이걸 즐길 수 있느냐. 지금 저는 좀 TV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대규모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콕핏도 선보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And that story, of course, continues on with every intelligent connection we make with you through our products and solutions. And with that little portal into our latest on the better life you deserve. LG전자가 제안하고 제시하는 더 나은 일상에 대해서도 내용 정리해봤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뉴스가 됐던 것이 소니의 전기차 진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약간 결이 다른 반응들, 더 놀라운 반응들이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가 있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딱 그 발표가 딱 나자마자 거의 한 3초 정도 다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좀 정적이 좀 있었다고 해요.
소니가 이전 CES에서도 전기차를 공개를 했습니다.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공개를 했는데 소니가 그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같은 거를 잘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전기차를 컨셉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전장 부품들을 좀 팔기 위한 쇼룸 정도로 좀 인식을 좀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요시다 게이치로 소니 회장이 올해 봄에 소니 모빌리티라는 전기차 회사를 설립을 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무리 그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IT 회사와 자동차 회사들이 좀 통합 분위기라고 하지만 이게 가전 회사들이 직접 자동차를 만드는 데까지 진출하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도 전장 부품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이게 아무래도 자동차 업계와의 갈등도 있고 이 부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이게 부품사가 직접 자동차를 만들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그 부품을 안 사주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기차가 소니가 직접적으로 그 저기에 진출을 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파격적인 그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율주행을 이야기한 IT 회사들도 꽤 많았어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의 제왕으로 불리는 인텔 같은 경우에 자회사 모빌아이를 통해서 자율주행 반도체 IQ 우를라를 공개를 했고 이게 배송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그 내년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통신칩을 만드는 퀄컴 같은 경우도 이게 멀티미디어, 인공지능 등을 처리하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르노라든지 볼보 그리고 혼다 같은 자동차 회사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또 그래픽카드가 주력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게 자율주행에 상당한 비중을 할애해서 자율주행 플랫폼 드라이브 하이페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하이페리온 9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반도체 칩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뭐 레이더 방식들의 어떤 레이더를 비롯한 그 각종 센서들 그리고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 딥러닝 솔루션들이 이게 함께 묶여 있는 패키지 같은 겁니다. 예. 그럼 이 패키지들이 지금 볼보라든지 니오 샤오펑 같은 그 중국 회사들이죠. 여기들도 좀 채택이 되고 있고 이 그 다임러하고의 협업들을 본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동차 회사 산업에 좀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게 전자회사냐 자동차 회사냐 소프트웨어 회사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게 된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더해서 뭔가 첨단 기능, 멋있는 기능을 좀 선보인다라는 그런 컨셉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제품을 제품으로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좀 더 좋았던 경험, 좀 더 편리했던 경험으로 소비할 수 있는지 그런 감성적인 그 부분까지 터치하고 그런 것들을 뭐 스무스하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연결성까지 더해지는 그런 새로운 전장이 좀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